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진수.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요즘 들어 작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그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노는 꼬맹이들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 애들은 아닌 것 같고 방문객이 데려온 애들인 것 같은데 자기들 대화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지 애들을 복도에서 놀게 내버려두고 있는 듯하다. 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은 다른 집 문을 몽둥이나 손으로 두들기기까지 한다. 난 주로 야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 나절이 돌아와서는 낮 시간엔 자야 한다. 헌데 그 녀석들 덕분에 요즘 제대로 자질 못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지경이다. 하루는 참다 못해 복도로 나가서 복도에서 뛰지 마라. 그리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 혼난다. 라고 주의를 줬는데 시끄러워 이 멍청아. 그래 이 멍청아. 라지 뭔가. 그래서 애들 엄마에게 애들 관리 좀 해달라고도 해봤지만 애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너무 시끄럽게 구는데 애들한테 주의 좀 주세요. 그리고 남의 집 문은 왜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까? 뭐라고요? 이 아파트 복도가 당신 거라도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복도는 공동시설이니까 우리 애들도 복도에서 뛰어놀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애들이 왜 그렇게 컸는지 알 것 같았다. 부모가 저 모양이니 그 뒤로도 애들이 조용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소음은 심해져갔다. 도대체가 잠을 잘 수가 없네. 아파트 관리인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기에 자기가 주의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듯했다. 결국 애들 엄마가 놀러오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외부에서 손님이 놀러오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주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복도에서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 안에서 놀게 하라고 주의를 주긴 했다는데 그것도 별 효과는 없는 듯했다. 결국 나는 시끄러울 때마다 밖으로 나가 애들을 꾸짖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이 왜 안 열려? 당황해서 반복적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대자 문 바깥쪽에서는 어린애들이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걸렸어. 아 거봐.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부으면 안 열린다고 했잖아. 뭐라고? 야 문 열어. 열쇠 있으면 열어봐라. 내라. 이제 짜증나는 사람도 없으니까 계속 놀자. 이 자식들이 보자 하니까 이거 안 열어? 나는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젠장, 이거 회사 늦게 생겼는데. 열쇠 수리공을 불러봤자 시간이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조급해진 나는 베란다로 향했다. 그래, 우리 집은 3층이니까 잘하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출근은 해야 하는데. 베란다로 탈출할 생각을 하며 아래를 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뭐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려는데 문이 안 열려서 불안해져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예? 배가 얼마나 아프세요? 이건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3층에서 탈출하는 건 일단 포기하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셨죠? 그녀를 안심시킨 후 열쇠 수리공도 부르고 경찰에도 연락을 넣어 초등학생 애들 장난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옆방에 있는 임산부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경찰과 열쇠 수리공을 부른 후 괴로워하고 있는 옆집 여성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열쇠 수리공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터라 문을 닫은 채 경찰과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집 왼쪽 집에 임산부가 갇혀 있습니다. 베란다로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 진동 간격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긴급 상황 같으니 열쇠 수리공을 기다리기보다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집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큰 소리가 들렸고 무사히 집 안으로 진입에 성공한 듯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고 내 방은 물론 다른 집들도 차례차례 수리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집의 열쇠 구멍이 접착제로 막혀 있었고 단 한 집, 자기 엄마와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의 문만 멀쩡한 상태였다. 그 뒤에 진통으로 괴로워하던 옆집 여자는 무사히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소동을 일으킨 범인을 찾아냈고 애들 엄마에게도 따끔하게 주의를 주었다. 다른 입주민분들에게 듣자 하니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항의를 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그렇지만 아니 이런 일을 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린애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른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부터 주변에서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건물 관리인이나 입주민들 배상금 물어낼 준비나 하고 계세요. 배상금이요? 이 사건은 애들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했기에 애들과 남편까지 대동하고 자기 애들이 문을 고장낸 모든 집을 돌며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함께 사과를 했다. 당연히 우리 집에도 왔고 저희 집사람과 애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이나 안사람이 그 모양이었기에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듣자 하니 부인 되시는 분이 양가 부모님과 남편에게 어지간히도 혼이 난 모양인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그 부인의 친구였던 아파트 입주민 역시 이웃들의 평판이 크게 안 좋아져 피해를 본 다른 입주민들의 집을 돌며 사과를 한 후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 특히 옆집의 인산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배상금의 액수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 후엔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각 방의 열쇠 교환비 혹은 할 수 없이 부숴버린 문들에 대한 변상도 해야 했다는데 모르긴 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지 않았을까 싶다. 원래는 전업주부로 자유롭게 삶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의 배상금이 어지간했던 터라 청소회사와 마트 알바를 동시에 뛰게 되었다는 듯했다. 남편 역시 이번 사건으로 아내에게 질려버려서 이혼도 시간 문제인 듯 보이고 그 시끄러웠던 애들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울면서 사과를 했다. 어쨌든 그 부인의 친구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고 아파트 복도는 평화를 되찾았고 드디어 나는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난 후 옆집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와 남편을 대동해서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다. 그땐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애도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마침 출장 중이라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운이 좋았죠. 출근하려는데 문이 안 열려서 베란다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려가다 다칠 수도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싶거든요. 그래도 그 덕에 위급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옆집 부부는 나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것저것 선물을 건네주었다. 꼬맹이들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시에 출근을 했을 테고 그럼 옆집 임산부는 그대로 쓰러져서 큰일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 꼬맹이들은 자기들 아버지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쭐이 난 모양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난 사건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